프랑스 파리의 어느 식당 골목. 높. 한국 음식을 절대 먹지 않을 거야. 한국인들은 가축 사료를 먹는 민족이라고. 이곳에는 한국인들은 가축 사료를 먹는다며 한국 음식은 절대 먹지 않을 거라 주장하는 프랑스 젊은 여성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한국에 도착하여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들을 겪으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여행 음식 기행 관련 블로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마리 클레어라고 합니다. 흔히들 블로거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감히 저는 그러한 블로거들과는 차별화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일명 블로거즈라고 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자신이 블로거라는 이유로 무료로 음식을 먹겠다고 주장하는 거지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 블로거들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상황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블로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양질의 정보와 글을 꾸준하게 생산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끔 하고 기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블로거만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이것은 거의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블로거가 이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그러한 길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되고 힘들고 귀찮은 과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단기간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별도의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업이 있는 상태였고 그저 쉬는 날이나 휴가 시즌에 세계 여행을 하고 그들의 나라에서 현지 음식들을 먹으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득은 어느 순간부터는 본업의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블로거라는 직업을 생업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세계를 일주하는 것이 저의 큰 꿈과도 같았고 그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우연한 기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예의주시하던 한 기업에서 선뜻 큰 돈을 제안하며 저에게 일거리를 하나 부탁했죠.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일정으로 보였었고 큰 어려움은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며 중국의 음식들에 대한 기행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 또한 아직 아시아 국가에 방문했던 적은 없어서 기분 좋게 흔쾌히 허락했죠. 이때는 몰랐어요.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저는 유럽과는 다른 놀라운 문화와 배경들에 압도당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의 음식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저의 그러한 생각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주는 대로 먹었었는데 취산이라는 음식을 먹었다가 정말이지 경악할 만한 이상한 냄새와 맛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대체 어떤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아보았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취산이라는 음식은 먹다 남은 음식을 한데 모아서 한 달간 발효를 시킨 음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건가요? 도대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음식 문화였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아시아 계열의 음식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경계부터 했고 그러한 편견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아시아 쪽으로는 여행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쪽으로 여행 기획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거절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만약 저에게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쭉 그렇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프랑스에서 맴도는 이상하고 강력한 유행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음식들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대유행 조짐이었죠. 희한하게 생긴 음식들과 처음 보는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계의 신세계랄까? 그만큼 호기심이 동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신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도 결국에는 아시아 국가이기에 우리 유럽에서 먹는 음식들과는 아주 다른 이면적인 모습들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때와 같은 충격과 공포는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것들을 유목조목 알아보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큰 충격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한국 또한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축사료로나 쓰이는 그러한 재료로 말이죠.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내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대한 블로그 작성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최근 들어 블로그에 여행과 음식에 대한 글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작성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협찬이라던가 기획 제안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였죠. 게다가 드문드문 기획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죄다 한국에 대한 제안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축 사료나 먹는 그런 곳에 뭐 볼 게 있다고 자꾸 한국 타령인지,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죄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뭐야. 그러한 생각을 하던 저였지만 저는 얼마 후 기어이 한국행을 결정하고 말았죠. 이러다가 꼼짝없이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번에 한국과 관련한 여행 기획에 거절할 수 없는 큰 액수의 금액으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국에 가더라도 먹는 음식만 잘 가려 먹는다면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으로 삼으며 한국행을 준비했죠. 이와 같은 사실을 친한 지인 블로거에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위로를 받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 지인은 그런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부러운 거지? 지인은 급기야 이번 한국행에 동행하겠다며 나서기 시작했죠. 저는 돈을 받고 일 때문에 가는 거였지만 지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몹시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 저의 의문의 지인은 꼭 한국에 직접 가야만 먹어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기에 이번에 반드시 같이 가자고 말이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같이 가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한국 음식들도 분명히 맛있는 음식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외국 한식들은 외국 내에서 수급한 음식 재료들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 현지의 특별한 맛을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 참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축 사료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여 조금은 후진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허를 찔린 듯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공항부터가 딱 그냥 선진국의 공항이었죠. 공항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편의시설부터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최신식 전자 시스템들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오히려 프랑스에서도 가장 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파리 공항보다도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어서 내심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감탄하는 모습으로 두리번거리던 저를 지켜보던 지인은 벌써 놀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고 넌지시 웃으며 놀리는 듯했죠. 저는 재빨리 모른 체하며 어서 호텔에 짐을 풀러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갑자기 호텔에는 나중에 가고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식당을 먼저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두 손 가득 무거운 짐들을 들고 돌아다니자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찰나 지인은 저를 데리고 공항의 어딘가로 향했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지인이 데려온 이곳에는 택배 퀵업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은 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소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짐들은 이곳에 맡기고 우리는 여행이나 즐기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짐을 퀵 서비스에 맡겼고 그 짐들은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호텔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짐이 도착하니까 호텔에서 우리 짐들이 무사히 도착했노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까? 우리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말이야.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여행 중 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염려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고 너무나도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한국 기행의 충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드디어 대망의 한국 식당에 당도한 저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말이죠. 지인과 제가 방문한 식당은 제가 프랑스에서부터 그토록 염려하던 바로 그 음식 재료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식당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나 유럽 각지에서는 도토리를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도토리를 이곳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기겁을 하며 지인에게 이곳을 당장 나가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지인은 제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아는데 그건 너의 편견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리고 주문을 강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젠장. 난처해하는 저를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일단 먹어보고 그런 소리를 다시 해보라나 뭐라나. 오히려 지인은 불안감에 입술까지 파래진 저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침을 다시며 입술에 침을 바르는 모습이 꼭 무슨 맛있는 스테이크 미슐랭 맛집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 같달까요? 결국 저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가축 사료인 도토리로 만든 음식들을 기다려야만 했죠. 잠시 후 나온 음식들. 아니, 그런데 도토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도토리를 이용하여 묵이라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음식은 아주 특이하고 독특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진한 갈색의 젤리처럼 보였는데 과연 질감도 특이했습니다. 수저가 닿으니 둥실둥실 흔들리는 것이 꼭 푸딩을 연상케 했죠. 그리고 지인은 묵을 한 입 먹었고 이내 눈을 지그시 감으며 그 맛을 만끽했죠. 아, 이 쌉싸름한 맛. 너무 그리웠어. 라고 말하는 지인은 이미 한국의 도토리묵을 먹어본 듯 했습니다. 그러한 지인의 모습에 저 또한 용기가 생긴 것일까요? 그토록 꺼리던 저 음식에 저도 모르게 수저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미끄덩. 그리고 그것을 들어 올리는데 몇 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겨우 저의 입으로 넣는 것에 성공했죠. 어라? 이게 무슨 맛이지? 쓴맛이 있으면서도 간장 양념과 잘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도토리로 이런 음식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는구나. 한창 묵이라는 음식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도토리묵이라는 음식은 말이야. 개성 있는 맛도 맛이지만 그 성분과 효능에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해. 한국인들이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 많은 건 알지? 내가 볼 때는 이런 음식 문화가 그들의 동안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야. 과연 지인의 말대로 도토리묵의 성분과 효능 자체는 사람에게 한없이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더더욱 빛을 보는 음식이었죠. 게다가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이 맞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도 꽤 힘들고 까다로운 공정이 있는데 이처럼 전문점 식당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 과연 지인이 왜 그토록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갔죠. 그 외에도 도토리묵으로 만든 전, 그리고 육수에 들어있는 도토리묵 요리인 묵사발까지 하나의 음식 재료로 너무나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내어 완벽히 다른 맛과 매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는 없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심각한 편견과 선입견을 품고 한국 음식을 바라보았는지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프랑스로 돌아간 저는 그동안 저의 블로그에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던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한국에 대한 찬양 글이라 보아도 무방했죠. 진정한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느껴보고 싶다면 직접 방문해라. 그리고 즐겨라. 그곳에는 천상의 맛이 존재한다. 이번 한 번의 여행으로 많은 음식을 먹어보았지만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많았고 접하지 못한 한국의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조만간 다시금 한국을 방문하여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국 음식은 그야말로 세계인을 아우르는 최고의 음식이 분명합니다.